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요청에 의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반크의 의미 있는 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가 없이 무료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따라서 유료 광고 포함 태그는 달지 않았습니다. 최근 영국과 미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연이어 한국이 21세기 국제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국제관계학 교수인 라몬 파체코 파드로 박사는 최근 발행한 책에서 한국은 과거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고래 사이에 낀 새우 신세였지만 지금은 고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더 이상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역할을 할 제3의 고래가 됐다는 언급을 했는데요. 파드로 박사는 한국이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배터리, 휴대폰 등을 발판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고 BTS를 앞세운 K-팝 음악과 기생충을 필두로 한 영화 등 놀라운 문화 소프트 파워를 이뤄내 마침내 진정한 강국으로 우뚝 올라섰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한류 연구학자인 샘 리처드 펜실베니아 주립대 사회학 교수 역시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한국이 21세기 지구촌 문제의 해결에 답을 줄 수 있는 나라이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특히 한국인들의 높은 도덕성에 주목했는데요. 한국은 공동체 지향적인 도덕관을 가져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향한다. 이러한 정신이 한국에 깊이 뿌리내려 있어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세계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는 한류 문화가 한국만의 독창적인 입지를 만들어주는 자산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학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주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외국의 유명 방송국, 세계사 교과서, 국제기구나 대학 홈페이지에서 한국 역사를 중국과 일본이라는 고래 사이에 낀 새우라고 소개를 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파일럿 프로덕션입니다. 이곳은 해외 40개국 3천만 명이 시청하는 유명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전 세계를 대상으로 포털 사이트 파일럿 가이드를 운영하는데 이곳의 한국 소개 내용은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은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 강대국에 군사적, 경제적으로 포위되어 오랫동안 고래 사이에 낀 새우였다. 하지만 오늘날엔 경제 발전으로 중요한 새우가 되었다. 한국을 소개하는데 굳이 새우라는 표현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을 두고 중요한 새우라는 표현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세계사 수업 시간에 즐겨보는 세계사 교과서에서도 한국을 새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교과서 출판사인 피어슨 프렌티스 홀이 발행하는 세계사 교과서 월드 히스토리 커넥션 투 투데이를 보면 한국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590년도에 일본의 침략은 한국 영토를 황폐화시켰다. 그리고 1636년 만주족은 중국 명나라를 침략한 후 한국을 점령했다. 만주족은 중국의 청왕조를 세웠고 한국은 청나라의 조공국이 되었다. 일본과 중국의 침략은 한국인들에게 자신들이 고래 사이에 낀 새우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 보고 계시는 사이트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 사이트인데 여기에도 한국인들은 때론 자신들의 나라를 고래 사이에 낀 새우라고 생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의 이유는 어느 한 사이트에 소개되어 있는 한국 관련 내용을 많은 사이트들이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전에 서로 복사해서 붙여놓은 내용을 수정도 하지 않고 계속 올려놓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우리가 이런 자기 비하적인 표현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세계인들은 한국인 스스로가 조국을 약소국으로 여기고 있다고 믿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5000년 한국의 역사가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에 의해 좌우되는 이른바 주인공이 아닌 엑스트라 역사라는 인식이 전 세계 문헌과 웹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이를 통해 한국 역사를 대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약소국이라는 편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국들에게 억압만 받는 역사도 아니었습니다. 광개토 태왕의 고구려와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발해의 역사만 봐도 우리는 동북아시아에서 당당히 제 목소리를 내온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을 새우라고 표현한 해외 기관의 내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한국 속담에 고래 사이에 낀 새우라는 내용은 힘이 센 사람 두 명이 싸우는데 힘이 약한 사람이 그 사이에 끼어 아무 관계없이 피해를 입는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세계인들에게 이 속담은 개개인의 일상사를 대상으로 유래된 말이지 국제사회에서 한 나라의 입장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소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을 새우라 비하하며 상대적으로 일본과 중국을 거대한 고래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전체 역사에서 일본을 그나마 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건 일제강점기라는 매우 제한된 시기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한국의 5천년 전체 역사에서 외교, 문화, 정치, 군사적으로 한국의 고래로 비유할 만큼 영향력이 큰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삼국시대 백제는 불교와 학문, 각종 문물을 일본에 전했고 이 문물들이 고대 일본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런 증거들은 일본에 넘쳐납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사찰인 아스카데라는 백제인의 기술로 만들어졌고 백제와 가까운 규슈 일대뿐만 아니라 오사카 지역에도 남백제 초등학교, 오사카 철도의 백제역, 오사카 시내버스 정류장인 백제, 백제대교, 백제교, 백제신사 등이 있어 이곳이 과거 백제 영향권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지명들이 가득합니다. 보고 계신 사진은 평온함과 함께 신비감을 자아내는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의 미소입니다. 국보 83호는 우리 국보의 대표 얼굴로 이야기될 만큼 한국 조각사의 기념비적인 걸작입니다. 조화로우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신체와 선명한 이목구비, 자연스럽고 입체적으로 처리된 옷주름 표현은 신라인의 놀라운 주조기술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래 사진은 일본 국보 제1호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입니다. 놀랍게도 이 불상은 같은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을 만큼 외관이 비슷합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야스퍼스는 일본 국보 제1호를 보고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예술품이라고 극찬했지만 이 불상은 신라에서 만들어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서기에는 쇼토쿠 태자가 모든 대부들에게 나에게 존귀한 불상이 있다. 누가 이 불상을 가져다 예배하지 않겠는가라고 묻자 진하승이 나와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즉시 불상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쇼토쿠 태자는 일본 스이코 일왕 때 왕을 대신해 섭정을 했던 인물로서 한국계 혈통으로 유명합니다. 진하승 역시 교토의 호족으로 신라인이었습니다. 한일 학자들은 일본 서기에 기록된 이 불상을 일본 국보 1호 목조 반가 사유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목조 불상의 나무는 일본에는 없고 한반도에만 자생하는 적송입니다. 이를 근거로 한국 국보 83호와 일본 국보 1호 목조 반가 사유상은 6세기 초 신라에서 조성됐고 이 중 목조 반가 사유상이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발표도 있었습니다. 1994년 일본 국부수리소 다카하시 준부도 두 불상은 같은 공방에서 한 장인에 의해 제작된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우리 국보 83호가 일본 국보 1호의 원형임을 확고히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은 일제강점기를 제외하고는 오랜 기간 오히려 일본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역할을 해온 국가입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세계인들이 모르는 이런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려나가는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지긋지긋한 새우부터 지원해야 합니다. 먼저 한국은 고래 사이에 낀 새우가 아니라 중국과 일본이라는 고래를 품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나라임을 알리는 한국 지도 1만 부를 제작했습니다. 또 이 지도를 디지털로도 제작하고 SNS상에 배포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과 반크의 지도를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하고 반크의 한국 역사 알리기를 홍보해 주십시오. 이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는 신흥무관학교의 독립운동가들처럼 21세기 독립운동가가 될 수 있습니다. 반크의 대한민국 꿈을 담은 지도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아래 본문에 남겨놓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